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음란물의 개념과 음란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란물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잠깐, 음란물을 보는 것은 나쁜 것 혹은 죄일까요? 뉴스 장면 함께 보시죠. 야동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딱히 그런 직책감은 많이 들지 않았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게 왜냐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아니죠. 그냥 제가 보면 보는 거고 그냥 자기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 보고 있을 때는 잠깐 보는 거는 안 느끼는데 오랫동안 이것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엄마 아빠가 본 다음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19금도 같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여자 보는 애들이 있고 많이 보는 애들은 강간 쪽으로 진짜 막 다 여자 지위까지 다 보이고 여러분들은 음란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음란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음란물이란 돈벌이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람의 몸과 성행위만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글, 그림, 사진, CD, DVD, 영화, 만화, 잡지 등을 말합니다. 인간의 고귀한 성이나 사랑을 악용하여 생명이 없는 성을 다룬 음란물은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도 음란물이 무분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제작, 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빅터 클라인은 음란물 시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호기심, 자극, 일반화, 모방, 4단계의 반응 유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 초등생의 6.9%가 음란물을 본 뒤 성추행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변태 장면도 자연스럽다는 답변도 16.5%에 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활동 1, 나의 음란물 중독 지수를 확인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의 예를 체크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총 25번까지 문항이 있으며 예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채점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채점 결과 1에서 8점은 저위험 단계, 아직은 괜찮지만 음란물로 생활에 문제를 느낀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9에서 18점은 위험 단계, 생활에 여러 문제를 초래할 정도이므로 본인 스스로 우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점 이상은 고위험 단계, 인간관계, 직장, 가정 등에서 관계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의 음란물 중독 실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여중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14세 이모부는 경찰 조사에서 야동에서 본 것을 따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하여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계속 보다 보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범죄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음란물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학업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한 이후에도 자꾸만 그에 대한 잔상이 남아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심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끔찍한 성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해소를 하고 나면 전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엔 폭력성까지 더해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수준의 음란물이 아닌 더욱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고 갈수록 강도가 더해져 더 자극적이고 강도가 높은 음란물을 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겠지만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성적인 반응에 둔감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피해 사례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랜덤 채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어 우연히 음란한 영상통화를 한 것이 녹화가 된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는 사례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교제하면서 재미로 촬영하였던 사진, 동영상 혹은 몰래 촬영당한 동영상 등도 유포되거나 이를 이용한 협박 등으로 2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N번방같이 위험한 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보며 랜덤 채팅 피해 사례를 좀 더 알아봅시다. 어느 날 낯선 이성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 외롭던 마음에 채팅을 하게 되었고 전달받은 어플을 설치한 후 상대방과 함께한 음란 채팅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저장되고 영상을 담보로 돌변하기 시작한 상대방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랜덤 채팅과 유사한 악성 코드 감염에 의한 사례로 몽캠 피해라고도 불립니다. SNS를 통해 낯선 사람과 은밀한 모습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악성 코드로 인해 스마트폰이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이며 이러한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음란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업에도 피해를 주지만 성적 일탈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란물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범죄가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란 사이트 차단 및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www.greeneyenet.or.kr에서 음란 사이트 재생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화면에 보이는 기능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는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한 음란한 영상 통화 및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아는 사람과도 음란한 영상 통화 및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신체 촬영 및 해당 영상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성인이나 전문기관의 조언을 구하고 음란물 중독 증상이 우려되면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건전한 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합니다. 청소년기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음란물 중독이나 그릇된 성관념의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몇몇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등의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 시절 호기심에 무심코 촬영해 올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 유포로 인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급속 확산되며 영구 삭제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이 음란물의 유혹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음란물을 접했을 때 유해 사이트 또는 스팸 메일을 차단,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서 음란물 유혹이 있을 때는 싫다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